네, 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에는요, 한 주간에 있었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지금 전화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예, 자 팀장님 먼저요. 네. 술에 취한 20대가 모는 차에 탔다가 3명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아주 끔찍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얘기를 준비해 주셨어요. 사건이 난 게 지난해 7월이라고요? 그렇죠.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경으로 나오는데요. 예. 음주 상태로 쏘났다 렌트카를 몰다가 이 제주시 애호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급 커브길을 돌다가 예. 그 인근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아가지고 이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사고를 냈었는데요. 예. 그 당시 20대 사고 운전자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데 예. 이 도로를 무려 110km로 달렸고요. 그다음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0% 만취 상태로 예. 이 운전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결국은 예. 말씀하신 것처럼 3명이 사망을 하고 예. 3명이 중상을 입은 그런 끔찍한 사고였던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소나타에 지금 7명이 탄 거네요. 운전자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여성을 2명 그 조수석에 태우고요. 예. 폭에서 태우고 그다음에 뒷좌석에는 4명이 이제 끼어서 타는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 포함해서 소나타 렌터카에 7명이 그 승차를 해서 2명이 정원 초과를 한 상태로 음주에다가 이렇게 과속을 한 그런 거였죠. 그렇게 7명이 탔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안전벨트를 할 수도 없었겠네요. 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안 했죠. 예.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명이 이제 거의 현장에서 사망하는 상태고 예. 또 3명은 거의 중상을 입은 그런 그 사고로 기결이 된 거죠. 이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다 운전자 친구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어떻게 만나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 운전자 20대 운전자는 예. 제주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그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 3명과 남성 3명은 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 손님들이었죠. 예. 그런데 새벽 시간에 그 게스트하우스 인근 술집에서 술을 먹고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이 길 잘 안다. 이 시간에는 음주 교통속을 하지 않는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 6명을 태워서 보니까 7명이 과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런 대형 사고를 발생케 한 것이죠. 아주 우연한 만남 속에서 또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주 끔찍한 일로 결론이 난 그런 일이 되겠네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주도에 이제 그 여행을 가서 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관광 여행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추억을 만들고 이러는데 결국은 이런 게 음주 운전을 하고 과속을 하고 이걸 또 사전에 막지 못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동승해서 타고 가다가 결국 3분은 세상과 그 결별을 하고 나머지 3사람은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 뭐 그 누구는 숨지고 누구는 다쳤다고 한다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요. 사실은 교통사고에서 다치시는 분들 신체적인 상처도 있지만 또 정신적인 후유증 앓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팀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셨고 지적하셨지만 그 20대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그 집안의 부모나 가족들은 또 어떻겠으며 또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상을 입고 치료하는 또 그 사람들이나 가족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로 끔찍하거든요. 결국 이 26세 남성인 이 음주 가속한 이 게스트하우스 직원은 본인이 그 제주 지리를 잘한다라고 하고서 술을 함께 먹고 이제 가속 음주운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6 가족에 대한 피해가 아주 끔찍하고 결국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이제 그 자동차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뭐 상당히 오랜 기간 심리적인 그런 장애를 앓게 되는 거고요. 결국 당사자인 26세의 가해자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이 결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 이 당사자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사람은 여러 죽고 여러 뭐 다치는 일이 벌어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우리말로 그냥 시체말로 좀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그런데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 거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혐의를 받게 됩니까?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 약물이라든가 음주로 인한 운전을 해서 결국 그 결과적으로 피해를 중하게 낸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는 이제 특가법으로 하는데 지금 이 사람도 3명의 사망자가 나고 3명의 중상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행법상 장량 감경이라는 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과연 3사람이 그 사망을 하고 3사람이 중상을 입었는데도 과속, 음주운전 이런 상황인데도 징역 7년이라는 거는 국민정서법에 맞지 않다라고 하지만 현행법에 이제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해놓은 장량 감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3명이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7년밖에 선고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3명 죽고 3명 다친 일이만 본다면 이거는 정말 지금 그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아, 이거 너무 뭐 적게 그 선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위험 운전 치사상죄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이거는 어떨 때 또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위험운전 등 치사상이라는 제명이 있습니다. 뭐 1항에 보면 이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가지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고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그 26세 된 이 남성은 결국 그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그런 입법을 한 거죠.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런데 전 좀 사실은 팀장님이 이렇게 통하면은 좀 깜짝 놀라는 게 저한테 좋은 질문했다고 하시는 분은 사실은 팀장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을 그 청취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뭐 음주라든가 또 위험운전 치사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면 이런 그 사고를 낼 염려가 없다. 소위 말하는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의미죠. 그럼 하나 더 구체적으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자, 7년을 선고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러면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 7년을 줬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사실 재판부의 판단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그 진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회복도 안 하고 또 반성하는 기미도 안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고를 내기 전에 여러 사람에게 수천만 원의 그 금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그래서 사기죄로도 같이 지금 적용이 됐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정도의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판시를 했습니다. 팀장님, 이게 사기 혐의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26세 된 이 남성이 평소에 그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종사를 하거나 그 이전에 주변의 지인들에게 뭐 몇백만 원에서 뭐 1, 2천만 원씩 이런 식으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곧 갚아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서 결국은 갚지 않고 뭐 유흥비라든가 자기 생활비로 유용을 해버린 상태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경합죄로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 치사상과 이 사기죄로 함께 경합죄로 심리가 돼서 처벌을 받게 된 것이죠. 팀장님, 그러니까 그거군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번에 그 사건에 그 연루된 뭐 3명 숨지고 3명 다치신 분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 지인들입니다. 네. 이 사고의 피해자들은 게스트하우스에 온 손님들인데 이제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친하게 지내면서 술도 같이 마시고 그리고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사기를 쳤다란 사기에 그 또 연루가 됐다는 건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죠. 이 26세의 그 가해자의 지인들에게 이 소위 말하면 그 편취 의사로 금품을 이 사기한 것이죠. 그러면은 팀장님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뭐 제가 무슨 그 음주와 관련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제가 또
다른데 또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러면 그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에 그 고소가 되면은 나중에 병합해서 심리를 받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법원에서 한 판사님으로부터 예. 이 경합죄로 심리돼 가지고 처벌을 받거나 예.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죠. 죄 짓고 살면 진짜 안 되겠네요. 예, 팀장님 또 다른 사건 하나 더 가지고 오셨어요. 이 사건 역시도 네. 교통사고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 이게 좀 안타까운 건데요. 예. 제가 이제 방송에 패널로 오래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변호사가 교통사고 도주했다라고 해가지고 예. 포털 사이트에 굉장히 그 핫하게 올라온 건데요. 예. 지난 9일 서울 강남경찰서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 혐의로 예. 45세 여성 변호사를 입건해서 조사 중인데요. 예. 이분이 지난 9일 날 오전 11시 경으로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점심시간 전이었죠. 예.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자동차 접촉사고. 예. 이때 보면 대물사고만 있었지 대인사고는 없었거든요. 예. 근데 별다른 그 사고 미조치를 하고서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사고 현장에 세워두고 예. 사고 장소를 이탈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피해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인지해가지고 수사를 시작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이시라면 대물 사고만 있고 대인 사고는 없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대인 사고는 없었던 네, 걸로 밝혀졌습니다. 차만 부딪혔지 이렇게 문 열고 나 목 아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차 놓고 갔을까요? 그거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 차량 운전자는 경찰 진술에서 차선 변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성 운전자가 끼어들어가지고 사고가 났다.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차를 놔두고 그대로 이제 도망을 갔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예.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와서 지금 블랙박스 그 예. 여성 변호사가 운전한 블랙박스하고 차량을 확보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상대 운전자의 진술이라든가 주변 교통망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경미한 그 대물사고임에도 현장을 이탈한 걸로 봐서 예. 음주운전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지금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팀장님 잘 아시는 분이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물어보지 못겠지만 지금 현직 변호사시라고요, 이분? 네, 현재 그 변호사이고요. 예. 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꽤 유명한 분입니다. 2010년도부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유명세를 탔는데 예. 문제는 이제 여러 그 정치적인 그런 참여도 많이 했고요. 예. 뭐 그분에 대한 명예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 유력 정치인들 캠프에도 참여를 했고 현 정부 캠프에도 참여를 해서 행정관으로 몇 개월 근무도 하셨던 분이고 예. 문제는 당일날도 사고 나기 이전에 그 한 매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나왔던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예. 뭐 어쨌든 현장에서 도주를 한 거는 왜 했을까요? 예. 바로 세 가지가 보통 있거든요. 예. 이런 사건이 나면 경찰이 어떤 부분을 살펴보냐면 예. 음주운전이 그 들키는 걸 방지하거나 그다음에 마약이나 불법 약물을 투여하는 게 탄로날까봐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범죄 혐의자로 지명수배될 때 이제 지명수배자로 돼 있을 때 보통 차를 놔두고 도주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뭐 약물 투여나 범죄 혐의자는 아닌 것 같고 딱 하나밖에 없네요. 어쨌든 음주가 좀 의심이 되지 예. 않나 이런 그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낮입니다. 그리고 팀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만나서 낮에 뭐 했는지 물어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찰이 그 전날부터 이제 행동 패턴, 그러니까 보통 음주 사고라고 하는 경우는 오전에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는 전날 뭐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거나 하면 24시간을 치워주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이 음주운전으로 그 측정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새벽까지 마셨다거나 아니면 전날 술을 마셨을 수도 있다는 이런 사람들이 보통 다음날 음주 측정에 걸리는 상황인데 예. 이분도 지금 차를 두고 경미한 추돌 사고임에도 차를 두고 도주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 아마 음주 그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예. 그런 그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만약입니다만 이분 말고 그 낮에 음주 사고를 벌였습니다. 근데 차를 놓고 도망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찾다가 나오면 몇 시간 한참 지날 거 아니에요. 그럼 술 다 네네. 깨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게 음주 사고 여부를 이렇게 판단을 합니까? 이게 이제 그 이승훈 앵커께서 아시겠지만 그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위드마크 공식은 사고 현장에서 도주를 했잖아요. 예.
그럼 보통 시간당 알코올 브레이크값이 제가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예. 0.008에서 0.030까지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제 그 희석되고 옅어지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걸 착안해가지고 이제 음주 측정을 하는 이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서 산출을 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재판정에서 이드마크 공식으로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예. 이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 예.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 음주 사고가 났다. 그래서 경미한 추돌 사고임에도 도주를 하는 경우는 예. 나중에 출석을 해서 음주 이드마크 공식을 한다라거나 음주 추정을 해도 이게 실제적으로 법정에서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인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 보통 음주 사고는 교통이 오기 전에 도주를 하는 경향이 사실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법적인 맹점입니다. 팀장님이 뭐 저 잘한다고 하셨으니까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는 사람들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본적으로 뭐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 미조치라고 하는 부분은 그 인명사고가 안 나도 대물사고인데 현장을 차를 두고 도주를 했다. 그거는 사실은 법을 좀 보완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예. 사고 미조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 조항도 좀 커요. 예. 사고 발생 미조치 같은 경우는 5년 이하 징역이 2,500만 원 이하 벌금이 있지만 예. 실제적으로 처벌은 굉장히 경미하게 불과 몇백만 원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팀장님 또 팀장님이시니까 제가 또 많이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사실 음주운전이라는 게요. 네. 이렇게 적발해 보면 처음 걸린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또 그게 음주운전 아닙니까? 그 음주운전은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1년에 그 17,800명 정도가 음주로 인한 사고 예. 또 그 상당한 인원이 그 보통 300여 명이 음주로 인한 사망을 하거든요. 아, 17,000명이 이런 것 때문에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되고 된다고 하는데 보통 음주운전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비 살인죄에 준한 걸로 처벌해야 된다는 외국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은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법 1조에 보면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면 사명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요. 예. 그다음 변호사 윤리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예. 성실 공정하게 직무 수행하면 명예와 품위를 보존한다. 예. 그다음에 이제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있으며 부정과 불의를 배역한다. 예. 이런 그 변호사 윤리강령이 있는데 변호사임에도 이 음주 의심이 가는 상태에서 이 사고가 나서 도주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이해하기 그 곤란한 그런 부분이 분명합니다. 법을 잘 알아서 그런 게 또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수록 법을 지키고 룰을 지키면서 사고 났으면 현장에서 예. 뭐 내가 음주했으면 음주에 대한 처벌을 받으시면 되는데 예. 이분이 사실은 예전에도 그 100만 원의 음주 벌금을 물었던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아마 그래서 가중처벌이 무섭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현장을 좀 이탈하신 게 아닌가 하는데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이분이 그 정치평론도 하고 또 모 대학에서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도 하고 하셨던 분인데 예.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이 그동안에 그 경찰에 계시면서요 보신 그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지금 음주로 얽힌 진짜 가장 안타까운 뭐 그런 기억 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혹시요?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강남 경찰서 근무할 때 그 신혼 부부가 이제 신혼 부부의 그러니까 남편이나 그 여자 그 신부의 친구들이 모여서 그 회식을 했어요. 예. 이제 축하 자리. 근데 그 회로 허니문을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음주 상태로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이동을 하다가 그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렇게 돼서 하니문도 가지 못하고 그 신혼 부부 시작하자마자 결혼 이후에 경찰서에 그 신세를 지면서 조사받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의 몸이 된 그런 사건이 지금 가장 안타까운 사건으로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사망 사고는 아니었지만 결국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또 신혼 부부가 과도한 음주하고 허니문 가기 전에 직접 운전을 하는 바람에 이런 음주 사고가 났었는데
아마 그 두 분 신혼부부가 지금도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었거든요. 즉 음주운전은 정말 그 지옥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본인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그렇고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두 정말 그 엄청난 그런 피해자다라는 인식으로 절대로 음주운전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피플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